에반 헨슨, 평범해 보이지만 친구들과는 소통이 어려운 소심한 아이. 지난 여름방학 나무에서 떨어져 한쪽 손에 깁스를 한 에반에게 그의 어머니는 새학기니까 친구들을 만나면 깁스에 사인을 받으면서 친해져 보는 건 어때? 라고 권합니다. 용기를 내어 여학생 한 명과 그나마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제러드를 만나 자신의 깁스에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그의 요청을 무시함에도 쉽게 말을 걸 수 없는 소심한 에반. 그런 그에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상담 선생님의 과제로 자신에게 편지를 쓰던 에반에게 찾아온 남자의 이름은 코너 머피.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새로 시작하고 싶다는 자기 비관적인 에반의 편지를 이 코너 머피가 가지고 사라진 뒤 자살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에반은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제러드의 조언을 받아 코너와의 거짓 관계를 꾸며내는 에반은 어느새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고 자신의 거짓말과 알라나를 포함하여 주변 사람들의 호응에 혼란스러워하는 에반에게 코너의 환영이 나타나 자신의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들어달라고 하면서 에반은 또다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에반은 코너 가족의 그 빈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어쩌면 코너가 죽은 게 그에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 아니냐며 유일한 친구인 제러드의 비난까지 받아도 지금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실했던 거짓말은 에반, 아니 모두를 괴롭게 만들었고 스스로 모든 관계를 자신이 망친 거라고 생각하며 에반은 진실을 밝히고 어머니 혼자 남겨두었던 집으로 돌아옵니다. 뮤지컬 디어 에반 헨스는 라라랜드와 위대한 슈만의 작사 작곡가로 알려진 파색 앤 폴이 작사 작곡을, 넥스트 투 노멀과 렌트의 연출을 맡았던 마이클 그라이프가 연출로 참여한 뮤지컬로 사회 불안장애를 앓는 학생이 자신이 쓴 편지로 인해 동급생의 자살에 엮이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2015년 워싱턴 DC 아레나 스테이지에서 첫 선을 보였으며 이번 2024년 한국에서는 서울 충무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아시아 최초로 공연한 걸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이 썩 유쾌하거나 재밌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밌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있을 만한 이야기라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쪽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는 코너 머피처럼 학생이 약을 하는 사례는 있을 수 없겠지만 사건의 발단이 되고 있는 에반의 편지 속 어딘가에 속해 있고 싶다, 내가 사라진다 해도 누가 알아차리기나 할까라는 문구가 제가 이 작품에 빠져들게 된 계기였으니까요. 무대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로 배경은 학교와 에반의 집, 코너의 집, 이 세 개의 공간을 돌아가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도구의 배치를 변경하면서 집을 나눠서 보여주기도 하고 학교 또는 친구들이 나오는 장면들은 대부분 빈 무대와 조명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작 비용이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되는 만큼 장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조금 과하다는 생각도 있어서 이번 초연 이후에는 무대 구성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가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어 초연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번역이 조금 마음에 걸리시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생각되는 게 저도 원작 영화와 뮤지컬 원곡을 들어봤기 때문에 같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었을 때는 크게 문제된다 싶은 부분은 없었고 최근에 봤던 한국어 초연이나 아시아 초연 작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번역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를 뽑자면 You will be found라는 넘버를 그대 곁에라고 개사한 부분에서 같이 보러 간 지인과 번역가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할 정도였으니까요. 또 원작이라는 레퍼런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 버전만의 특이점은 크게 없었던 게 좀 아쉬웠습니다. 이 점은 브로드웨이 원작을 보신 분들이 발견하신 차이점이 있거나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좀 많이 공부가 될 것 같으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키스씬이 조금 많습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굳이 저기서 해야 하나 싶은 부분에도 들어가 있어서 그게 몰입을 살짝 방해하는 정도긴 했어요. 물론 그게 진행에는 전체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캐스팅 쪽 얘기를 좀 해보죠. 저는 임규형, 신영숙, 강지혜 배우님으로 무대를 보고 왔는데요. 먼저 임규영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더블 캐스팅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처음 접하고 뮤지컬 썸씽 로튼에서 처음 무대 연기를 보게 됐습니다.
키가 크지는 않은데 노래랑 연기가 굉장히 괜찮은 배우다라고 생각하면서 디어 에반 핸슨의 초연 소식을 들었을 때 에반 역이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배역이랑 너무 잘 맞았고 제가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인 에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박강현 배우님이나 김성규 배우님으로 조만간 한 번 더 보러 가긴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기대치가 높진 않아요. 신영숙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연기력이 폭발한다라는 다른 후기 글들을 좀 보고 갔는데 기대치가 높아서였을까요? 조금 실망했어요. 나쁘다라는 거는 아닌데 미국 쪽 엄마를 연기하려다 보니까 좀 과장된다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막의 So Big, So Small 넘버에서는 역시나 신영숙이다, 역시 마마님이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같은 캐스팅에 김선영 배우님이 하시는 연기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강지혜 배우님, 제가 이분을 여기에서 처음 접하게 됐는데 다른 배우들 말고 이 조이 역에 대해서만 코멘트를 하는 이유는 같은 학생 역의 코너, 알라나, 제러드에 비해서 조이가 되게 인상에는 남지 않은 연기라고 생각됐어요. 근데 이게 강지혜 배우님 본연의 캐릭터인지 아니면 연출의 의도인 건지가 잘 모르겠어서 혹시 홍서영 배우님으로 보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레리 신시아의 감정 연기가 굉장히 감탄스러웠고 특히 제러드 알라나의 연기가 조금은 과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면서도 어색하지는 않았고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환기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간만에 돈값하는 대극장 작품이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디어 에반 핸슨은 24년 6월 23일까지 충무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상연합니다. 극은 인터미션을 포함하여 총 160분이면서 티켓 오른쪽 끝부분에 조차 요금 할인 바코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MD 같은 경우에는 공식 인스타를 통해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갔던 4월 7일 기준으로는 배지 키링이 일단 품절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상품의 재입고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고 이것 또한 인스타에다가 공지가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따로 업로드 되지는 않을 거고 4월 말에 MD들이 재입고된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MD 구입을 고민 중이신 분은 인스타를 참고하는 것보다는 한 4월 말쯤 들어오는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관람에 대한 의사는 무조건 있습니다. 일단 김선영, 홍서영 배우님의 연기를 한 번쯤 봐야 될 것 같아서 가긴 갈 거고요. 현재 공개된 할인 혜택들이 너무 별로긴 하지만 그래도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저는 리뷰하는 잉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